이 폭스바겐사의 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둘러싼 미국의 정부의 제재, 그리고 폭스바겐사의 다른 그룹 차들, 즉 아우디의 210만 대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러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부분을 속인 이 폭스바겐 그룹의 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수출한 차들 중에 얼마나 이런 차들이 있을 줄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가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BMW, 벤츠 등으로 번져가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독일의 명차라고 불리우는 3사들에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의 배경에 세일가스와, 그러니까 세일가스의 혁명, 미국의, 그리고 이 독일차의 전 세계적인 약진, 이런 부분들이 뒤섞여서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가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일정하게 앞으로 이 세계 자동차 기술의 방향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즉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이 문제의 배경에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환경 앞으로 보호 문제, 세일가스 문제 등이 또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 문제 등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의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산하차들은 상반기에만, 즉 1월달부터 6월까지면 504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502만 대를 팔은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회사에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폭스바겐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독일 3사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 차를 많이 못 팔고 있었고, 특히 폭스바겐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 정부가 폭스바겐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속이고 있는 이 차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태까지는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저유가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즉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유가에 대응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유가가 낮아지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쇠퇴한다. 요즘 저유가로 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비롯해서 지열 발전이 쇠퇴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현재는 저유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저해 요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즉 기름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신재생 에너지를 창출하는, 예를 들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지열, 이런 발전이 비용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어떤 보완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미국의 혁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미국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업화 되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전기차나 수소차 등이 개발되어서 이것이 앞으로 세계에 주력한 이 자동차의 향방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독일의 디젤 차들이 약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이면서도 출력이 좋다, 고출력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독일의 새로운 디젤 엔진, 과거의 디젤차 경유차들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들었던 차들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작게 배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걸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나 수소차 산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차들은 원래 가솔린 휘발유 차를 쓰고
이 경유차, 디젤차를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드나 GM 차들을 보면 요 근래까지 거의 디젤차가 없다가 최근에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차를 팔라니까, 가솔린 차를 파니까 잘 안 사서, 그래서 미국이 작년에는 마리부 디젤을 내서 GM이 좀 팔았죠, 한국에. 포드가 올해는 이 스페인에서 만든 몬데오라는 디젤차를 내서 조금 팔았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어떤 디젤차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만큼 자신의 전기차 산업을 막고, 나아가서 미국의 가솔린차 한 포드하고 그러니까 세보레, GM차의 어떤 이 세계적인 약진을 막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의 환경 담당 기구가 이 독일의 이 디젤 차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가지고 검사받을 때는 이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낮췄다가 일반 플러스 주행을 할 때는 그런 물질이 높아지는 상태로 조작을 해놨다라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으로 독일차에 치명타를 입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 음모에 의해서, 과거에 미국의 어떤 차들이 도요타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할 때, 지금 7, 8년 전에 있었죠. 도요타 차가 뭐 세계적으로 석권을 했죠. 이럴 때 미국 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요타에 700만 대 리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서요. 그래가지고 도요타가 재정 적자까지 가면서 죽다가 살아나와서 다시 살아났죠. 그때도 미국의 음모가 있었다. 이번에는 일본의 도요타가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이 그 대상에 걸린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의 음모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고유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폭스바겐 사건이 터진 것은 결국은 미국이 이런 친환경 대책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즉 전기차, 그리고 또 무인차, 이런 부분으로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바꿔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또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각종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상업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시각이 있는 겁니다. 설사 미국 정부의 음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동차의 결함을 속에서 700만 대가 리콜되었던 도요타나 또 친환경 고출력이라고 도저히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에서 차를 전 세계에 팔아온 이 독일의 폭스바겐 등 독일 명차들이 사실상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신의 어떤 이 경제라든지 군사 전략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꼭 눈앞에 보이는 수를 쓰지만은 않습니다. 즉 독일 차를 미국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의도적으로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리 막으려고 하는지는 절대 않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그는 주요한 방법은, 미국 정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미국 정부의 이 독과점 규제를 위반했다. 한국의 항공사들이 카알이나 아시아나가 특정한 도시에서 비행기 가격을 담합했다 해서 손해를 좀, 미국 정부의 벌금을 많이 받았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면서 다른 회사들과 담합했다. 이렇게 해서 당한 회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국은 독과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간 단체까지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의 어떤 이 업체들을 차단하거나 한 번씩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주요하게 써온 방책이고요. 미국이 지금 세일가스를 가지고 중국 정부를 갖다가 골탕을 먹이거나 금리를 가지고 중국을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 또한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가스 혁명이나 폭스바겐 스캔들, 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데 얽힌 음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요, 자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합적인 범주 안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문제들을 미국이 종종 제기해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크게 고출력 친환경 차라고 소비자들에게 속이면서 차들을 팔아온 독일 차들의 문제죠. 그래서 독일 지금 검찰이 폭스바겐 전 CEO를 불러서 조사해서 사법 처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 시장에도 이런 차량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EU FTA에 의해서 한국 시장이 과연 독일의 차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을 미국의 정부가 갖추어 놨는가. 미국은 환경오염 배출 기준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요. 작년에 보면 올 초까지 이 독일의 명차들이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가 뜨리로 차를 팔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EU의 환경오염 배출 물질 기준이 높아지니까 지금 독일에 생산된 차들은 그 기준을 못 맞추니까 그 기준이 높아지기 전에 한국의 차를 다 팔아버리자 해서 뭐 7, 8천만 원 받는 거 한 1,000만 원 할인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사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차를 팔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차들을 한국에 파는데도 이것이 한국의 환경을 오염시킬 것인가라고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독일 차들을 규제한다고 나서서 교묘한 방법으로 음모론까지 나오도록 규제하는 것과 한국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